안녕하세요, 선원 씨.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바텐더 4년차 근무 중이고 분당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선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 일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네네. 원래 카페 쪽 그리고 식음료 전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리고 또 카페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술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10년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사실 네. 커피를 원래는 커피를 하다가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커피 쪽은 사실 자동화가 너무 잘 돼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대체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 부분보다는 이제 손님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바텐더라는 직업군이 조금 더 새롭게 끌려가지고 그래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바텐더를 이제 하려면 어떤 코스를 밟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사람인데 걔네 미성년자들은 이제 술을 못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코스를 밟아야 하는지. 사실 미성년자분들은 칵테일 대회도 있기는 해요. 노날콜 칵테일부라고 해서 칵테일 대회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것보다는 칵테일에 대한 그런 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지만 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외적인 본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자리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칵테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격증 같은 거 필요해요?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매니저들과 그리고 시니어 바텐더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한테 배워나가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이득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제 엄청 많잖아요. 뭐 모던 바, 클래식 바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바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가장 흔하게 접해보셨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 바는 웨스턴이라고 불리우는 좀 약간 다트 던지고 그리고 플레이어를 같이 하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펍 같은 공간의 바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약간 시대가 변해오면서 일본 문화 때문에 변질이 약간 된 건데 모던 바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는 바들, 토킹 바 약간 토킹 그런 바. 바들도 있을 거고 뭐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싱글 몰트 위스키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라 그래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대우받는 느낌의 바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대우받는다는 게 이제 서로 존중을 하면서 그쵸. 이제 술을 같이 마시고 그런 건가요? 약간 조금 더 고급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고급 서비스? 네. 급여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거의 보통 주 5일제거나 아니면 5.5일에 연차를 제공해주는 식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첫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190에서 200만 원 정도? 처음 시작하시는 네, 분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연차가 조금씩 쌓여갈수록 200 중후반 그리고 매니저급들이나 아니면 그 위급들은 이제 300이 조금씩 넘어가고 아니면 인센티브가 붙거나 그러는 경우가 조금씩 있죠.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출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매출 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나오는 인센티브. 그러면은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술 어떤 거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서는 글렌드로냑이라고 하는 친구랑 글렌그랜트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좀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18년급으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바텐더분한테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다트 던지는 바 같은 데는 가봤지만 이제 클래식 바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트 던지는 바만 가도 맥주값이 비싸고 뭐 양주값이 비싸고 뭐 칵테일값이 다 비싸잖아요. 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비싼 이유는 일단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대한 그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주류에 붙는 세금 자체가 너무 높아서 아, 주류의 특히 세금이. 네,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고도주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 높아요. 거의 한 뭐 270% 가까이. 와. 네, 그래서 그 세금을 다 내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현상 유지를 하려면은 네, 금액 비쌌을 금액이 수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은 많은지. 단골 손님들은. 단골 손님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럼 꼭 술 한잔 먹으면 꼭 오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거의. 그쵸. 사실 1차를 바에서 즐기시는 분들보다는 2차, 3차로 바를 즐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 거의 단골 비율이 조금 더, 특히 약간 동네 바 같은 느낌의 공간에서는 단골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죠. 남자랑 여자랑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여성분들이 여성분. 의외네요. 여성분들 비율이 한 6대 4 정도로 많은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좀 칵테일이나 그런 분위기를 내고 샴페인 같은 것도 드시고 그러시는 게 여성분들이 조금 더 수요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 손님이 조금 더 많고, 남성분들은 사실 포장마차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술을 즐기실 때는 바보다도 포장마차를 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얼마 정도 됐는지. 딱 하루 만에 그 자리에서 사용하신 거는 네. 제가 팔았던 바틀이 200만 원 정도짜리. 혼자? 네. 우와. 한 분은 아니셨어요. 아, 한 분은 아니시고. 네. 그때 딱 그 자리에서 나왔던 가격이 200만 원 정도?